이번 시간 타인 존중의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과서 100쪽이고요. 재밌는 이야기가 있네요. 눈, 입, 코, 손, 발 등등이 서로 자기 잘났다고 말다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제각각 다 특성 있게 생겼으니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할 만하네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함께 존재해야 자기 자신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과 한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가야 여러분들도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을 존중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인 존중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사회적 동물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모여 살고요. 또 모여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살아야겠죠. 가족 구성원, 친구 사이의 갈등,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행동 등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바람직하지 못한 인간관계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 원인을 알아야 해소를 하겠죠? 첫 번째는 이기심입니다. 자기중심적 태도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부딪혀요. 근데 인간은 누구나 어느 정도는 자기중심적 태도를 가지고 있죠? 문제는 이것이 지나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나친 욕망과 욕심입니다. 특히 현대사회는 자본주의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물질적 풍요와 편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런 물질적 풍요를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이고 자기 자신의 것과 비교를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남보다 못 가지고 있으면 절망에 빠지고 내가 남보다 많이 가지고 있으면 으스대고 하는 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큰 맹점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사회의 양극화 문제도 생기고 다른 사람을 도구화하는 상황도 생기게 됩니다. 착각이죠, 착각. 그런 착각에 빠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기심과 지나친 욕망과 욕심을 해결하고 해소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회적 동물로서 모두가 다 어우러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타인 존중의 의미와 필요성에서 타인을 존중해야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소중히 하고 인격적으로 대화하는 것, 가까운 정도와 관계없이 소중히 대하는 것, 목적으로 인간을 대화하라, 예의, 염치라는 개념에 바로 타인 존중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으로 인간을 대화하라는 것은 타인을 자기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 대하지 말고 그 사람 자체를 있는 그대로 소중히 하고 존중해라 라는 의미이겠지요. 그 다음에 예의라는 것은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예절과 도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규범을 준수하고 공정한 생활을 실천하게 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고요. 염치라는 것은 청렴하고 검소하며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으로 정직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염치입니다. 염치가 있어야지 이런 모렴치한 인간아 이런 말 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원불교 교전에 보면 예의와 염치와 관련되어 있는 그 예전 내용도 있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바로 타인 존중의 의미가 되겠고요. 이런 타인 존중이 왜 필요하냐? 새롭게 등장한 다양한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고 지나친 경쟁 위주의 사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타인 존중이 필요합니다. 네. 이기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기심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이기심의 배경은요,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추구하는 경쟁적 사회 분위기가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기심이 문제점이 되는 이유는요, 다른 사람의 인격적 가치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수단이나 도구로 여기고요. 그래서 자신의 참모습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다른 사람에게 크고 작은 피해를 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자신의 참모습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자기 존중.
자기 존중은 이기심의 반대 개념이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히 하는 태도입니다. 자기 존중감이 필요한 이유는요,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고요. 자포자기와 같이 스스로를 못난 사람, 부족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부정적 인식에서 벗어나서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죠. 그 다음에 삶의 방향 결정의 기초가 됩니다. 네, 행동의 동기를 제공하고 그래서 타인 존중의 밑거름이 됩니다. 행동의 동기 제공이라는 부분에서 제가 하나 언급하고 싶은 개념은요.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피그말리온 효과. 피그말리온이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조각가 이름입니다. 이게 뭐냐면 피그말리온이라는 조각가가 어떤 예쁜 조각상을 만들어 놓고 그 조각상의 사랑에 빠진 거예요. 너무 이뻐 너무 이뻐 그러면서 계속 쓰다듬으면서 뽀뽀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조각상이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피그말리온 효과인데 그 피그말리온 효과를 제가 이제 어떤 예시를 드릴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3학년 1반, 3학년 2반이 있죠? 3학년 1반에 들어가서는 야 너네 왜 이렇게 공부 못하냐? 야 너네 진짜 너네 미래가 걱정된다. 너네 삶이 걱정된다. 이런 말을 계속 하고요. 2반에 들어가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네 진짜 똑똑하다. 야 진짜 너네 노력하는데? 야 너네 이번 중간고사 성적 진짜 잘 받을 것 같아. 야 너네 진짜 미래가 기대된다. 이런 말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1반에 들어가서는 걱정된다. 2반에 들어가서는 너네 성적 진짜 안 나올 거 너네 성적 진짜 잘 나올 것 같은데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하면 실제로 중간고사를 봤을 때 1반 애들보다 2반 애들의 평균 성적이 훨씬 잘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교육심리학자들이 실험을 다 해봤대요. 그랬더니 실제로 그렇게 나온대요. 그게 바로 피그말리온 효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나 진짜 잘 될 수 있어. 나 진짜 시험 잘 볼 수 있어. 나 진짜 유엔 사무총장이 될 수 있어. 나 정말 대통령이 될 거야. 대통령 충분히 될 수 있어. 나는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과 노력과 그런 걸 갖춘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에게 계속 말하고 되뇌이면 실제로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뭐 한때 인기 있었던 책 중에 시크릿이라는 책도 이제 이런 피그말리온 효과를 다룬 책이거든요. 한번 찾아서 읽어봐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기 존중감이 정말 자기 삶을 능동적으로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한 자기 존중감을 키우는 방법은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겨야겠죠, 일단.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존중해줘야 돼요. 그래서 나는 정말 뛰어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소중한 존재야 라는 거를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 존중이 결국에는 타인 존중의 토대가 된다는 거고요. 자기 존중과 타인 존중의 관계에 대해서 공자와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공자님은 내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다음에 그리스도교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다 비슷한 개념이죠? 결국에 역지사지예요, 역지사지.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항상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존중, 그러니까 나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면 마땅히 타인도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타인을 곧 자기 자신과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존중과 타인 존중의 연결고리로서 이 역지사지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인격적 상호 존중과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 내리고 네. 그 다음에 나는 타인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가져야 합니다.
처한 환경에 따라 서로 필요한 것이 다르죠. 그래서 상대방의 관점에서 살피는 것이 요구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필요하지 않은 것이 상대방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필요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네, 이거 항상 살펴야 되고요. 그렇게 그거를 이제 다른 말로 네, 그걸 이제 관심이라고도 하죠. 관심.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세심하게 살피는 마음이 필요하다.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여러분의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여러분 섭섭하고 속상하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친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그 친구가 여러분 옆에서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세심하게 살피려는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준에서 상대방을 바라보고 평가하지 않게 되는 기준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배려라는 것은 상대방에 관한 관심을 바탕으로 상대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보살피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설명한 관심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배려겠죠. 내가 정말 배려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청은 잘 들어준 거죠. 남의 말에 귀 기울여 공경하며 듣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앞서서 토론하는 자세에서 경청이 나왔었죠. 그렇죠? 그래서 경청하는 태도로서 상대방에게 공감하고 상대방을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고요. 또 상대를 이해하고 정성스럽게 대답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소통의 활성화로 이어져야겠죠. 그래서 친구와의 소통을 넘어서서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소통을 이룩하게 되는 기초가 될 수 있죠. 우리 사회에서 이런 것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맨날 싸우는데도 잘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나 또는 이제 그 사장님과 노동자 간에 서로 대화하지 않고 이렇게 사장님이 노동자를 무시하고 그래서 노동자는 싸움에 내몰리고 하는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바로 경청이라는 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자기절제와 관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내, 참고 견디려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관용, 나 의견이 달라도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자기절제, 정도를 넘지 않도록 스스로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자기절제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간식을 먹는다.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막 2개, 3개 먹으면 안 되겠죠. 자기절제해서 딱 정해진 분량만 먹고 다른 친구들도 충분히 먹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지나친 욕심과 욕망을 극복해서 타인을 대우하고 배려, 경청, 인내, 강용, 자기절제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타인 존중의 태도가 되겠고 모든 사람들과 어울려서 사회적인 동물로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내용 마칠게요.